이거는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기업들이 그런 제재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에 무뎠다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액수가 크거나 금융기관이 걸렸다면 이 회사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물류업체라면 또 더 크고요.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모두 산정되니까요. 삼성 같은 회사의 자회사들도 거기에 좀 더 무디게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안녕하십니까. 더벨 SR본부 최명룡입니다. 오늘은 생션랩 조희준 대표를 모시고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세기와 범위가 무척 커졌는데요. 트럼프식 막말 속에 숨겨져 있는 전략을 파악하는 게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읽는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생션랩은 규제와 제재, 말 그대로 생션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 매체인데요. 조 대표님의 오늘 말씀이 구독자 여러분의 경제 읽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대표님과 생션랩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생션랩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제재와 수출 통제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스타트업 우리나라에 기업들 많은데요. AI 스타트업, 반도체 스타트업 뭐 기업들이 많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AI 같은 것도 다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발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뭐 개발할 때 그리고 수출할 때 그리고 공급할 때 모든 부분을 우리가 제재나 수출 통제에 걸리는 게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차세대 산업 혹은 기존 산업들이라도 어떻게 성장하는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션랩 자세한 내용은 생션랩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도 몇 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여전한데 전쟁 이후에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었는데 현대차의 러시아 복귀에 유리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창이지만 러시아는 이미 전쟁을 끝난 다음에 해외 자본을 유치할 준비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실 이제 나갈 때는 니들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우리가 가려받겠다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가 대대적인 투자 유치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뭐 많게는 190조 원 이 정도의 투자 유치 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그게 뭐 사실은 다 뭐 진짜로 그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향서를 밝힌 게 그 정도 될 겁니다. 푸틴은 이제 들어올 전쟁이 끝나면 들어올 기업들을 내가 선발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러시아 의회가요. 푸틴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기업들을 선별할 권한을 주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차가 초기에 나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까지 그런 우려가 컸는데 그 법안 내용을 보면 현대차에게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법안입니다. 그 푸틴 대통령에게 주는 권한을 유통이나 물류 그다음에 아니면 식음료 업종에 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제조업체나 일반 서비스 업종들은 들어오는데 오히려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치적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내가 가려서 받겠다라고 해서 만든 러시아의 법안이 사실상 맥도날드 같은 게 못 들어오게 만든 거지 현대차 같은 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없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현대차로서는 좀 좋은 게 그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 2022년 안에 나간 기업들에게만 적용한다고 그 기간을 과거 초안보다 오히려 줄여버렸어요. 현대차는 2023년에 나갔거든요. 어찌됐든 그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오히려 틀을 닦아주는 법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약간은 제재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전쟁 이후에 부흥 쪽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 법안은 사실은 돌아오는 기업들을 우리가 알아서 선별하겠다는 법안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언제든 들어와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러시아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100% 관세를 매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중앙아시아나 중국, 인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서요? 예, 그게 왜냐하면 러시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 러시아산 원유나 이런 걸 수입하는 나라에도 때린다, 100%를 때린다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미국 상원에 올라와 있는 법안을 보면 100%가 아니고 최대 500%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막 나간다고 싶을 때 그 지를 때를 보면 진짜 100%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 200%, 300%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사는 나라에 때릴 수 있다는 건데 러시아의 가장 큰 수입은
수입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입니다. 원유 수출에서 그러면 어디가 가장 많이 수입하느냐? 당연히 주변국이고요. 의외로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인도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만 송유관이나 아니면 유조선을 통해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가 싸니까 가장 많이 수입하고, 그리고 중국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인도나 이런 데 이번에 관세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도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한 미국에게 100% 200% 관세를 더 맞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니까요.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재라는 게 파급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제재라는 거는 한 기업이 맞으면 그 기업을 때리는 이유가요. 이 기업만을 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을 모두 긴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이 제재 관련해서 공소시효를 늘렸는데요. 우리가 살인 범죄도 보통 뭐 10년, 15년 이렇게 말하는데, 제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2023년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중범죄로 하고, 이 말은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가 10년 안에 언제든 때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나 기업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산 원유에 관세가 매겨지면 결국은 그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텐데, 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글로벌 원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최근에 그것 때문에 원유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유가가 좀 더 내리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물론 이게 이 정도 되면 이미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러시아산 원유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거는 아까 500%까지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트럼프의 관세 경고는 초반에는 막 뭐 200% 500%막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몇십 퍼센트 정도로 약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매듭지어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제가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부르는데, 맨날 말은 과격하지만 결국 온건하게 하거든요. 지금 이 100%라는 것도 사실은 휴전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휴전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트럼프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꼭 휴전은 아니라도 휴전에 준하는 어떤 상황을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휴전 협정은 맺어지지 않더라도 실제로 전장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드론이 많이 날아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트럼프가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유가 투자하려면 하여간 요 이슈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난 소식이긴 한데요. 그 삼성전자 미국 자회사인 하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국내 경제계에는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꽤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재를 받았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건, 이게 뭐 벌금 액수는 145만 달러로 한 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2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무슨 큰 문제냐라고 하겠는데요.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만이 제재를 위반한 건 이란으로 금지된 물품을 수출했다는 건데, 그 금액이 14만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 미국이 찾아낸 게 그 정도입니다. 벌금이 한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통의 경우 제재를 됐을 때 미국 기업들을 보면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99% 이상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해서도요. 최근에 뭐 메트라이프의 어떤 뭐 자회사인 아메리칸 생명 이런 게 이란에 보험을 팔았다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때도 99.8%를 깎았는데 이번에는 한 60%밖에 못 깎았어요. 이거는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기업들이 그런 제재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에 무뎠다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액수가 크거나 금융기관이 걸렸다면 이 회사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물류업체라면 또 더 크고요.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모두 산정되니까요. 삼성 같은 회사의 그 자회사들도 거기에 좀 더 무디게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컴플라이언스, 특히 제재나 이런 데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늘 하는 반도체나 방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훨씬 클 거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컴플라이언스에 한국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그 하만 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션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가 반도체 이슈나 이런 것들은 그런 컴플라이언스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만에 대해서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는 되게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국이 아직까지 거의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재와 수출 통제, 그다음에 자금 세탁 담당하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금융권이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을 통해서 모든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네. 때문에요. 금융권을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은행원 5명 중에 1명이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아무리 큰 은행이라도 그냥 팀 하나에 그냥 몇십 명 있으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인식 수준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본사 플러스 그러니까 2차 협력 업체까지 모두 갖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법으로 강제한 건 아니지만 강하게 권고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좀 덜 민감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마는 원래 예. 미국 회사였잖아요. 예. 그걸 나중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예. 한 회사인데 미국 회사로 있었을 적에는 이런 컴플라이언스가 훨씬 더 강해지 않았을까? 삼성전자가 인수한 다음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 그 회사가 엄청난 이제 큰 기술을 쓰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마도 거기에 좀 무뎠을 가능성이 있고 본사라고 했는 삼성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안 했으니까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더 있겠죠. 아까 금융 얘기를 하셨었는데 EU에서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EU가 최근에 러시아에 대한 18차 제재를 했습니다. 이 18차 제재의 주요 내용은 뭐 예를 들자면 러시아가 원유를 수출할 때 지금까지 원유 가격 상한선이 60달러였는데 이걸 47달러 정도로 내렸습니다. 15% 정도로. 왜냐하면 유가가 너무 내려와가지고 이 상한선을 처음 설정할 때만 해도 유가가 거의 100달러 넘어갈 때였는데 이제 너무 내려와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보통은 EU가 제재할 때 보통 중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계속 낍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랑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많고 몰래 군사용도 물품을 주기 때문인데 그럴 때마다 중국이 그렇게 크게 반발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외교부장이요. EU 카야 칼라스 외교 수장에게 3번, 4번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중국 은행들이 들어간다는데 보복을 할 거야라는 취지로 3, 4번 경고를 했는데 은행은 경제 동맥이기 때문에 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미국도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U가 중국 은행을 2개를 제재한 거잖아요. 동맥을 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재 중에 가장 엄한 제재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션이 갖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 대표님 다시 모시고 얘기 들어보는 시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관심 있는 주제나 궁금증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